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하다. 혹은 밤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주위 어르신들께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활 습관을 바꿔도 질병의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주제, 질병 위험을 낮추는 4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렵거나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몇 달 전 공원 벤치에서 한 할아버지를 뵌 적이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셨지만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걸음걸이도 또렷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비결이 무엇이냐 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웃으시면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 지켜온 습관 덕분이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약이나 특별한 치료보다도 결국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이야말로 가장 큰 약이 될 수 있구나 하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천천히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움직임, 즉 가벼운 운동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시나요? 체육관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고 땀을 뻘뻘 흘려야만 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공원에서 천천히 걷는 것, 동네 골목을 둘러보며 15분 정도 산책하는 것, 혹은 집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어머니께도 매일 10분만 걸으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시고 무릎이 불편하다며 망설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해 보시니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근육이나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까지 밝아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집 앞을 잠깐이라도 걸어보셨나요? 만약 아직 안 하셨다면 내일 아침 딱 10분만 시간을 내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와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이 왜 질병 위험을 낮출까요?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걷기만으로도 당뇨병, 심장병, 심지어 일부 암의 위험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면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위험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땀을 흘리며 움직이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울감도 덜어지지요. 두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식사, 즉 올바른 먹거리 선택입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입맛대로 먹고 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음식은 약이 되고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밥 한 끼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만 가득 드시는 것보다 잡곡밥을 곁들여 보세요. 거기에 채소를 곁들이고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이나 두부를 자주 드신다면 혈관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저희 동네에 80대 중반이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매일 점심마다 채소 반찬과 생선을 챙겨 드십니다. 그분은 늘 내 나이에도 혈압약을 먹지 않는 게 바로 이 밥상 덕분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또한 과일은 좋은 간식이 됩니다. 단, 너무 달달한 주스나 과일청 대신 제철 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도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셔주시는 것이 중요하지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먹는 즐거움은 줄이지 말되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해보자.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약이자 에너지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어떤 음식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그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친구인지 아니면 천천히 병을 키우는 원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 예를 들어 매일 저녁 반찬에 채소 한 가지를 더 올린다든지
흰빵 대신 통곡물빵을 드신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처럼 첫 번째 습관인 움직임, 두 번째 습관인 음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되고 또 건강하게 움직여야 맛있게 먹을 수 있지요. 이 두 가지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아서 어느 한쪽만 무너지면 건강이라는 수레가 기울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작은 다짐이 생기셨나요? 내일부터라도 실천해보자 하는 마음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이미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생활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루의 작은 습관이 어떻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습관, 즉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과 균형 잡힌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그래, 나도 내일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다짐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짐을 이어갈 세 번째 습관을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마음을 지키는 것, 즉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몸이 아플 때만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질병은 마음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우울할 때는 밥맛도 사라지고 몸의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밝고 평온하면 몸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저는 얼마 전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친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60이 넘어서도 늘 활기차고 웃음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스스로에게 웃어줘. 그리고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습관 덕분에 그분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따뜻한 기운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버티지? 라고 한숨부터 내쉬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도 무겁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그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작은 기쁨이라도 찾아보자. 라고 다짐하면 하루가 한결 가볍게 시작됩니다. 과학적으로도 마음의 상태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심장병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명상이나 기도 혹은 단순히 깊은 호흡만으로도 몸은 긴장을 풀고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야. 이 짧은 한마디가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통화 한 통, 혹은 옆집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사실 외로움은 고혈압이나 당뇨보다도 더 무서운 위험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 한 통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좋은 수면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만큼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보면 아침에 더 피곤하고 낮 동안 기운이 없어서 활동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선 낮에 햇볕을 쬐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잘 분비됩니다. 또 저녁 식사는 너무 늦거나 무겁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은 되도록 오후 늦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작은 의식을 만듭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후 창문을 조금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그 다음에는 침대에 누워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니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것도 점점 사라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잠이 잘 오지 않아 걱정되실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향기로운 차일 수도 있고 조용한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와 몸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 번째, 네 번째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밝게 지키고 숙면을 통해 몸을 회복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앞서 이야기한 운동과 식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움직여야 잘 먹을 수 있고, 잘 먹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결국 네 가지 습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어떻게 삶에 녹여낼 수 있을지, 그리고 작은 변화가 어떤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습관, 즉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습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습관은 좋은 수면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을 붙이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숙면은 우리 뇌와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고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이 곧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날. 그런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지 않나요? 반대로 깊이 잠든 다음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의 질은 우리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짧아지거나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 그런 거야 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조금만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 숙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 시간이 되면 자야 하는구나 라고 학습합니다. 또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는 대신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들게 되지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작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침실의 환경을 조금만 바꾸어 보세요. 불빛은 은은하게, 온도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공기는 조금 상쾌하게, 이렇게 작은 변화가 우리 몸에 안심하고 자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밤마다 반복되던 뒤척임이 줄어들고 훨씬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야기한 네 가지 생활 습관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먹어야 움직일 힘이 생기고, 움직여야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잘 이루어져야 다음날 다시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채소 한 접시를 더 올리는 것, 내일 아침 10분만 동네를 걷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깊게 숨을 3번 쉬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지만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래서 미리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에 들어서신 겁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충분히 잘 해내고 계십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따뜻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